3년간의 감량 기록을 남긴 다이어터 손니사라고 합니다. 몸에서 사람 한 명을 빼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체격이 큰 사람한테 많이 야박한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어요. 참 많이 듣는 질문이 키 165cm의 여자가 130kg까지 살을 찌우는 동안 왜 몰랐냐라고 많이들 여쭤보세요. 그 130kg가 찔 동안 아무것도 제가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. 100kg가 됐을 때도 뭐 원푸드 다이어트, 뭐 황제 다이어트, 과일만 먹는 다이어트, 온갖 다이어트를 다 해봤어도 지금처럼 이 3년이라는 기간처럼 절대 유지를 시켜주지 않더라고요. 유행하는 다이어트들이. 오로지 유일하게 안 해본 다이어트 하나가 운동하고 식단하는 다이어트였어요. 이게 제 평생 처음으로 하는 첫 정식 제대로 된 다이어트인데 그게 하나가 이렇게 3년을 유지를 시켜주더라고요. 제가 살이 쪘던 가장 많은 요인 중에 하나는 음식을 감정적으로 대했어요. 음식이 곧 저의 기분이에요. 그날의 메뉴가 저의 태도고 단맛과 짠맛이 감정의 변화예요. 그런 것에서 이제 중독성이 한번 딱 온다는 걸 느끼다 보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제 스트레스가 풀리지 않더라고요. 근데 이것도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이 있고 활동적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는 방법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음식으로 그날의 기분과 태도가 됐었다. 그때 뭘 느꼈냐면 내가 먹는 음식에는 유통기한이 있어도 건강에는 유통기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바꿔본다라는 마인드로 건강과 운동을 챙기기 시작했고 그 의지가 신념이 되고 신념이 실천이 되다 보니까 결국 몸이 따라오더라고요. 몸이 따라올 때까지 사람이 간절하면 안 되는 거 없다는 것을 이번에 감량을 통해서 배웠어요. 아주 많이 간절해야 되는구나. 근데 그 간절함이 사람마다 다르잖아요. 오늘 하루 먹은 걸로 오늘 하루 체중계에 올라간 그 숫자치가 하루 만에 탁 찌는 게 아니더라고요. 오늘 좀 드셨으면 오늘 저녁에 가볍게라도 산책을 해서 소화를 시키고 내일 아침에 가볍게라도 소화를 시켜서 먹은 만큼 소비한 후에 그 다음에 적절한 식사량을 조절해 나가셔야지 내가 오늘 한 번 먹었으니까 난 오늘 실패야. 내 다이어트는 끝이야. 그러니까 또 먹어. 이 먹는 거를 음식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거를 이제 하진 않았던 거죠. 입이 심심해. 그래서 한 번 집어먹게 되고 신상 메뉴가 나왔대. 그런 호기심들을 배제시키고 배고프지 않으면 음식을 욕심을 내지 않는 생활 습관을 만들었어요. 제가 진짜 제일 안 먹는 것 중에 딱 그 메뉴들이 있는데 떡볶이, 피자, 마라탕 같이 극단적인 맵고 짜고 달고 이런 음료는 사실은 감량 집중하는 기간에는 아예 안 먹었고 지금 이제는 유지를 목표로 하면서 감량을 하고 있을 때는 가볍게라도 한두 입 정도는 먹는다. 근데 이거를 치팅데이라는 개념처럼 이렇게 집중적으로 시켜서 먹지는 않는다. 네, 그 정도? 제가 생각하는 치팅데이는 그런 고칼로리 메뉴들을 그동안 참아왔던 거를 한 번에 이렇게 다 두루두루 시켜서 제가 생각하는 그 다이어트 방식에는 그게 맞지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닭강정이 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. 그때는 그 닭강정을 간식으로 먹지 않고 밥 반찬 메뉴로 같이 곁들여서 먹었어요. 간식 시간을 따로 챙기진 않는 거죠. 고칼로리로. 음식을 먹는다. 이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고 쉬지 않고 과하게 자주 많이 먹는다가 저는 오히려 안 좋은 식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배제시키고 규칙적으로 먹고 똑같은 메뉴라도 조금 더 클린하고 건강하게 먹는 방법을 선택했을 뿐이지 절대 안 먹고 굶고 그렇게 살을 빼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지금도 유지해올 수 있는 거고 지금도 감량을 목표로 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. 빼다 보면 지쳐서 더 이상 빼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체중을 7번을 바꿨어요. 130, 120, 110, 100, 90, 70, 80, 60, 뭐 이 지금까지 앞자리 7번을 바꾸고 나니까 와, 빼다 지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. 운동과 식단을 적절히 병행하는 것을 지켜나가고 그게 내 몸에 맞고 내 일상생활에 맞는 타이밍과 시기와 조절을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다 보면 결국 빠진다는 것을 이런 감정, 이런 경험치들을 얻지 못했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제일 먼저 한 거는 배달 앱을 일단 삭제를 하면서 그냥 과감하게 삭제하고 밥그릇부터 국그릇에서 일반 그릇으로 줄이기 시작하고, 디저트만큼 좋아했던 게 과일이었는데 과일도 중독이 되더라고요. 과일의 그 달달함도 중독이 되더라고요. 그 과일도 조금씩 줄여나가기 시작했고,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줄여나갈 수 있는 걸 아주 차근차근 교통정리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. 너무 과체중이기 때문에 10분, 15분 정도 걸으면 무게감 때문에, 근데 그거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세를 고치는 순간부터 걷는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고, 처음에는 20분, 30분씩 걸었다가 그 다음 조금 더 체력이 늘어나면 또 40분이 됐다가, 그 다음 또 괜찮으면 50분이 됐고, 그렇게 걷는 걸 늘렸고, 그 다음에 전문가분들이 많이 추천해 주셨던 실내 사이클. 엉덩이가 크다 보니까 보통 일반 안장이 너무 불편하더라고요. 그래서 엉덩이 아픈 걸 참고서라도 했어요. 초반의 고통과 감량 초반에 오는 불편함과 고통은 제가 좀 감내를 해야 되더라고요. 왜냐면 이미 체중 자체가 보통 사람 기준과는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, 이미 보통 사람 사이즈에 나와 있는 그런 모든 게 맞지 않는 상황에서 오는 불편함들은 분명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도 있다. 걷기, 실내 사이클이 조금 더 몸에 적응을 하고 체력이 끌어오르니까 그때는 이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어요. 저희 아파트가 지하 2층에서 28층까지 올라가는 그 30층의 계단인데, 그 지하 2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데 30분이 걸리더라고요. 지하 2층에서 10층까지 올라가는데. 마지막 28층을 찍는데 1시간이 걸렸어요. 한 번에 못 올라가니까 한 계단 한 계단에 정말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. 10월에 감량을 시작했기 때문에 1, 2월도 한 번씩 눈이 올 때가 있잖아요. 눈폭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어요. 휑휑 소리가 엄청나더라고요. 그때 내가 지금 이때 계단을 오를 게 아니라 따뜻하게 라면 끓여 먹고 전기장판에 들어가서 편하게 누워 있었으면 좋겠다. 그럼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텐데. 따뜻한 라면, 따뜻한 국물, 거기에 밥 한 숟가락 먹어서 먹는 깍두기.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. 그 5발자국만 걸어가면 엘리베이터 버튼이고 라면이 있는 거예요. 5발자국만 가면. 그때 만약에 그 엘리베이터를 탔으면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. 제 평생에 그때가 제일 기준점이 됐던 부분인데, 그런 분명히 감량을 잘 하시다가 이렇게 한 번씩 의지가 꺾이는 타이밍이 와요. 그때 자신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. 그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과정들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다. 제가 하루 종일 운동을 하고 하루 종일 식단을 잘 했어도 그 다음날 체중이 빠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. 그때도 좀 자신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.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저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간들 중에 헛된 시간은 단 1분도 없더라고요. 정말로. 내가 살이 빠지고 안 빠지고는 그건 그냥 제 인생의 과정일 뿐이지 제 인생의 결과치가 아니잖아요. 그래서 그 체중계로 나의 하루치 모든 거를 저평가해서 나를 자책하고 그걸 또 스트레스로 만들어서 음식으로 풀고 이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그냥 내가 오늘 노력했어도 뭐 살은 어차피 계단식으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. 식단 관련해서 보통 아침은 건너뛰고 점심 먹고 저녁을 야식 겸 해서 먹으니까요. 그 두 끼 분량을 한 끼처럼 먹는 거예요. 너무 과하게 이렇게 치팅데이처럼 먹었거든요. 이번 감량은 두 끼, 세 끼 먹을 걸 4끼, 5끼에 거쳐서 나눠 먹기 시작을 한 거죠. 같은 양을 똑같이 먹어도 한 번에 다 먹지 않고 조절해서 나눠 먹는 습관을 들였어요. 제일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밥 먹는 식사 사이에 공복 텀을 줬어요. 제가 지금 루틴이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보통 아침 7시 반에 식사를 하고 아침을 먹거든요. 공복 텀 3시간을 둬요. 그럼 그때가 10시 반이거든요. 그럼 보통 생활 패턴이 10시 반이면 허기가 져요. 10시 반에서 11시면 허기가 지거든요. 그때 약간 허기짐을 달랠 수 있는 토마토
하나를 먹고 뭐 견과류를 적당량 먹으면 그것도 사실 포만감이 오거든요. 거기서 이제 허브티를 마시고 그러면 또 12시에서 보통 점심시간이 들어오잖아요. 제가 먹는 그 밥을 먹고 그럼 또 3시 되면 또 3시에서 4시 사이가 또 허기가 지더라고요. 그때 저는 삶은 달걀을 간식으로 먹어요. 저녁에 운동을 가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돌 수 있는 묵직한 그걸로 먹는 거죠. 5시, 6시쯤에 또 저의 허기를 달랠 수 있는 식단을 먹어요. 그게 또 어떤 분들은 고구마와 닭가슴살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리고 이제 6시에서 9시 때쯤 운동을 가잖아요. 그때가 보통 운동 시간 패턴이시잖아요. 그럼 운동 끝나고 나면 한 9시 때 또 한 번 먹어요. 그렇게 하루에 4끼의 패턴을 돌고 12시간 공복 타임이 저절로 생기거든요. 이 루틴 자체가. 최대한 뭐 7시 반에 식사를 했으면 하루에 뭐 공복 텀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를 잡고 아니면 2시간, 최소 2시간, 간식이 먹고 싶으면 2시간 후에 밥을 먹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에서 음식이 좀 들어오는 쉬는 타이밍을 줬어요. 예전 같았으면 돌아서면 하나 주워 먹고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과자라든지 하나 이렇게 집어 먹고 그러면 어쩔 때 보면 한 12시 밥 먹을 때 입맛이 없어요. 그 주전부리가 조금 양이 초과되거나 하면 그냥 그러고 또 넘어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2시, 3시에 또 입이 터지기 시작하죠. 그때 되면 이제 또 빵을 또 먹어야 돼요. 나도 모르게 계속 주워 먹게 되는 식습관이 처음엔 한두 번이 됐다가 한두 개가 됐다가 반 봉지가 됐다가 한 봉지가 됐다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더라고요. 그 무의식적인 살찌는 습관들을 의식하는 순간 살은 빠지더라고요. 내가 행동하고 있는 생활 패턴 자체를 인지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어쩔 때 운동을 하면 피곤하구나. 내가 이 시간만큼 운동을 많이 했으면 그날 하루는 조금 지치는구나. 저 자신을 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제 몸의 데이터를 쌓고 제가 어떻게 행동하고 그 활동을 했을 때 기분이 업다운이 있고 지쳐가는구나. 이런 거를 좀 알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도 제 자신을 알아가는 게 중요하다. 무조건 빼자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감량이 되고 어떤 식습관과 어떤 패턴을 했을 때 허기짐이 덜 느끼었는지 제 몸에 대한 데이터를 쌓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의 계절인 여름이 왔는데요. 다 같이 힘내서 건강한 몸, 또 건강한 생활 습관 같이 만들어 나가요. 화이팅입니다.